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의 고통과 불안은 대부분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대화 때문에 비롯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학적인 열쇠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긍정의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 안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연습되고 배선된 하나의 신경회로입니다. 뇌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 특정 회로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그 회로는 더욱 강력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할수록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더욱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본래 부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특정 신경 활동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 이제는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패턴을 우선시하고 장기 강화 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연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학적 수준에서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이며, 이는 신체적 기술뿐만 아니라 생각의 패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사소한 일을 파국으로 몰아가거나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에 반복적으로 빠져들 때 우리는 사실 그 생각들을 지지하는 신경 경로를 스스로 강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길이 자주 사용될수록 뇌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그 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은 넓고 편한 신작로가 되고 다니지 않는 길은 잡초가 무성해져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의식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과 감정 반응, 특히 위협 탐지를 담당하는 변연계, 그 중에서도 편도체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면 위협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는 점점 더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령관인 전두엽 피질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적인 반응이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스쳐 지나가던 작은 자기의심이 이제는 조건반사적인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뇌는 심지어 아무런 의미 없는 중립적인 사건조차 부정적인 필터를 통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뇌, 그 신경회로가 위협에 더 민감한 방향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아무런 활동 없이 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멍하니 있거나 공상에 잠기거나 과거를 곱씹을 때 이 네트워크가 작동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 갇힌 사람들은 이 DMN이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나 걱정에 납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DMN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연습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과거의 실패를 되새김질하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뇌는 상상 속의 경험과 실제 경험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상 속 위협들은 우리에게 진짜 감정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동기부여를 갉아먹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며 심지어 압박감 속에서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력으로 생각을 바꾸려 하지만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말했듯 이 지혜는 현대 뇌과학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리적 상태, 즉 몸이 기능하는 방식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생각과 감정의 종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율신경계는 이 연결의 중심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의 균형이 깨지면 외부에는 실질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뇌는 몸으로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맞춰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 뇌는 그 신체 신호를 바탕으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역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위해 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호흡 조절입니다. 특히 코로 짧게 2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생리적 한숨은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안정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몸이 안전하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뇌는 그에 맞춰 인지적, 감정적 톤을 조절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단 몇 번의 깊은 한숨만으로도 생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부정한 자세와 긴장된 근육은 뇌의 위협이나 패배의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허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안전함과 자신감의 감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작동하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종종 당신의 신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마음에 갇힌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 움직임, 혹은 고요한 멈춤을 통해 몸을 조절함으로써 당신은 뇌가 더 명확하고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싶다면 몸부터 시작하십시오. 생리학은 심리학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토대입니다. 이제 2번째 열쇠인 의도적인 집중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 의도적인 집중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신경학적 행위입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주의력, 즉 집중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어떤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강화될지가 결정됩니다. 당신이 어떤 과제나 아이디어, 기술에 의도적으로 집중할 때마다 당신은 빽빽한 숲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이 뇌에 경로를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더 자주 걸을수록 길은 더 선명하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산만함, 걱정, 미루기와 관련된 다른 길들은 사용하지 않을수록 점점 희미해져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중의 질입니다. 얕고 분산된 주의력은 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멀티태스킹은 여러 회로를 동시에 활성화시키지만 그 어느 것도 깊이 있게 강화하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의 작업에 대한 깊고 의도적인 집중은 특정 신경망을 강렬하게 활성화시키고 이를 반복하면 그 네트워크는 자동화될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규율, 전문성의 기초가 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무의식적인 능력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감정적인 풍경까지 바꿉니다. 당신이 건설적인 생각, 목표, 계획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면
뇌는 낙관주의, 동기부여, 자신감과 관련된 회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당신의 주의력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시나리오, 두려움, 한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뇌는 그러한 사고 패턴을 생산하는데 더욱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뇌는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자주 활성화되는 회로를 강화할 뿐입니다. 신경화학적으로도 깊은 집중은 아세틸콜린과 도파민 같은 신경 조절 물질을 방출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당신이 집중하는 대상의 신호를 선명하게 만들어 특정 회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도파민은 보상 화학 물질로서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집중할수록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그 행동을 반복할 동기가 더 강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의력이 외부 자극이나 내면의 잡담에 의해 납치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의력을 근육처럼 훈련시켜 의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더 이상 정신적 패턴의 수동적인 수신자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뇌 화학과 정서적 안녕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 등 어떤 형태의 신체 활동이든 당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분, 집중력, 인지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경화학적 변화의 폭포가 시작됩니다. 운동은 동기부여 분자인 도파민, 정서적 안정을 주는 세로토닌, 주의력과 에너지를 높이는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이로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정상화시켜 당신의 감정적 기준선을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움직임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신경 건강과 가소성을 지원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특히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의 방출을 자극하는데 이는 종종 뇌를 위한 기적의 성장 촉진제라고 불립니다. BDNF는 새로운 뉴런의 성장과 생존을 돕습니다. 즉, 움직임은 단지 그 순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지 및 정서 건강을 위해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움직임은 약입니다. 당신의 몸을 움직임으로써 당신은 근육이 작동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는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감정 조절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감정 및 인지 시스템을 복원하고 재조정하는 중요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수면은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와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 피질 사이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두엽 피질은 그 조절 능력을 상실합니다. 즉, 감정의 경보 시스템은 고장난 듯 울려대는데 그것을 통제할 사령관은 잠들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잠을 잘 못 잔 다음 날 유난히 짜증이 나고 충동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렘 수면 동안 뇌는 그날 겪었던 감정적인 경험들을 재처리하여 고통스러운 감정의 날카로움은 무디게 만들고 교훈만 남깁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감정치유 메커니즘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다면 감정적 기억은 처리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 남아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당신의 뇌가 감정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균형을 되찾으며 다음 날의 도전에 명료함과 침착함으로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정서적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는가,
즉 정신적 식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신체 건강을 좌우하듯 당신이 마음을 노출시키는 정보, 대화, 미디어, 환경은 당신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형성합니다. 부정성, 혼돈, 분노, 공포를 조장하는 메시지에 매일 노출된다면 당신의 뇌는 스트레스, 비교, 자기의심과 관련된 회로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더 불안하고 비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삶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입력값이 당신의 뇌를 그렇게 보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육적이거나 영감을 주거나 차분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당신은 뇌에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뇌는 그 긍정적인 자질들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의 정신적 산출물, 즉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당신이 뇌에 무엇을 먹여왔는지에 대한 산물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입력값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때 당신은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외부의 행동까지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의지력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자신을 몰입시키기로 선택한 환경과 콘텐츠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신경학적 뿌리부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열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마음을 바꾸려면 몸부터 조절하십시오. 둘째, 의도적인 집중으로 뇌에 새로운 길을 내십시오. 셋째, 움직임을 통해 뇌의 화학 공장을 긍정적으로 가동시키십시오. 넷째, 수면이라는 매일 밤의 정서적 치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정신적 식단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생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설계자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 더 평온하고 명료한 내일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